안녕하세요. 상우 씨 부인 되시는 분 핸드폰 맞죠? 맞는데 누구세요? 저 상우 씨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요? 상우 씨한테 들었어요. 저희 관계를 부인한테 들켰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상우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요. 전 처음부터 어제까지 그 사람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더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상우 씨는 제가 유부남이란 걸 모르고 만났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서요. 일부러 사모님한테 상처 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사모님 남편이랑 만나게 됐고 간접적으로 사모님한테 상처를 준 건 맞으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남편이랑 만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테니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길 바래요. 제 용서를 바라기 전에 그쪽을 속이고 만난 내 남편부터 고소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사람을 속이고 감정을 우롱한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렇긴 해도 저에 대한 사랑만은 진심이었고 또 만날 때는 서로 행복했던 적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굳이 고소하고 싶진 않아요. 두 번 다시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요. 한번 재미 본 스릴 있는 불륜을 다신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네가 과연 내 남편 같은 40대 아저씨랑 불륜을 저질렀겠어? 남의 눈을 피해서 즐기는 불륜이라 더 설레고 좋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단 거예요? 누군 누구야, 너잖아. 내 남편 차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내 남편이랑 같이 드라이브하며 와이프를 더 사랑해요? 아님 절 더 사랑해요? 당신은 와이프 있는 유부남이라 더 매력적이에요? 하면서 불여시처럼 웃고 감기던 추잡한 네 모습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찍혔는데 뭐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장난하고 자빠졌네. 그 사람 차에 몰래카메라를 달았다고요? 아니 무슨 사람이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아줌마가 뭔데 함부로 남의 영상을 찍어요? 어쩔 수 없잖아. 니들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전부터 우리 사이를 의심했단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눈치 못 챌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무딘 여자인 줄 알았니? 돈 주고 니들 뒷조사 확실하게 다 했으니까 괜히 아니라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위자료 내고 마무리지요. 전 위자료 낼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데요? 그래,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아까 지는 그 인간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거짓말을 치면서 위자료를 안 내려는 잔머리를 굴린 거잖아. 몽땅 다 눈치챘다니까 더 이상 쇼할 필요도 없네요? 그래요. 저 그쪽 남편 유부남인 거 다 알고 만났어요. 근데 그쪽한테 위자료는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왜 못 주니?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어요? 학원에서 꽤 인기 있는 강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니? 설마 제 직장까지 다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뒷조사 싹 해봤다고 했잖니. 직장은 기본 아니니? 그래서 그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이니?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알다시피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제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 얘기는 아직 좀 일찍 하잖아요. 그래, 그럼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심심풀이로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 그 말이니? 그건 제 마음이고 거기에 대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암튼 전 위자료는 절대 못 주니까 포기해요. 제가 누굴 만나던 그건 제 자유인데 왜 제가 그쪽 같은 아줌마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못 줘요. 위자료는 안 줘도 돼.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대신 내 남편 잘 부탁할게. 난 날 배신한 인간이랑 절대 같이 못 사니까 네가 데려가서 결혼하고 그 남자를 내줘해. 그게 내가 위자료를 안 받아도 되는 유일한 조건이야. 정말 그래도 돼요? 아니 왜요? 전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여잔데 정말 그 남자를 저한테 주겠다고요? 그 사람 대기업 부장직을 맡고 있고 잘생기고 깔끔하고 스윗한데 정말 놔줄 수 있어요? 그래, 이혼하고 공짜로 너한테 양도할게. 혼인신고했다는 증거만 보여주면 위자료는 안 받아도 돼.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사랑이 클수록 배신감도 크고 배신감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망가지는 건 가슴 아파서 못 보고 그래요. 그 남자라면 그런 깊이 있는 사랑 받을 자격 충분하죠. 지금까지 갈고 닦아서 인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녹슬지 않게 잘 유지할 테니 걱정 말아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껄끄럽지만 미안해요. 고연봉의 중후한 멋이 매력적인 그쪽 집 가장을 쏙 빼오게 돼서요. 괜찮아. 어차피 버리려고 한 물건이니까 그냥 가져가. 책임감 있고 착한 그 사람이 왜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이 널뛰게 하는 갱년기 여자랑 같이 살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한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 남자한테 사랑받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라 참 행복하겠어. 네가 부러워서 미칠 것 같으니까 네가 이겼어. 오늘 밤부턴 그 남자 집에 안 들여보내도 되니까 네가 데리고 살아. 정말 그래도 돼요?
시시각각 같이 있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밤 11시만 되면 그쪽 집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돼서? 헤어지기 싫어서 애달프고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당당히 그 사람이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날 수 있단 거네요? 꿈만 같고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 훔쳐먹는 떡이 원래 제일 맛있는 법이지. 최대한 빨리 이혼해줄 테니까 그 남자 데려가서 껌딱지처럼 영원히 같이 붙어 살길 바란다. 다음 날. 저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이게 누구더라? 내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 아닌가? 그토록 애달프게 원하는 그 남자도 넘겨줬는데 무슨 볼 일이 더 남아서 연락하는 거니? 그 인간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사업한다고 회사를 그만둬버렸는데 대체 왜 저래요? 그쪽한테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해주고 얼마 남지도 않은 돈을 가게 왔는데 때려놓고도 모자라서? 저보고 자금을 대달라고 성화인데 저 사람 대체 왜 저래요? 왜 멀쩡한 대기업 부장 자리를 그만두고 평생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해서 큰돈 벌겠다고 허황한 꿈을 꾸고 난리예요?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안 통한다고요? 큰돈 벌어서 어린 와이프를 호강시키겠다는 야무진 꿈을 허황한 꿈이라고 하면 그 인간이 섭섭하지, 화영아. 제가 언제 큰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대기업 부장 연봉이면 만족하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짓을 하고 그러냐고요. 그 인간은 자영업이 꿈인 사람인데 몰랐구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몽땅 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에 관한 영상들 뿐이고, 나랑 같이 살 때도 회사 때려치고 사업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사람인데, 그걸 내가 어렵게 설득하고 달래서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내조한 건데, 내가 평생 힘들게 지켜준 그 부장 자리를 겨우 2달 만에 다 버리게 만들었니? 내조 잘하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넌 내조가 뭔지도 모르는 여자구나? 평생 다닌 직장을 갑자기 그렇게 그만둘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니 남들은 대기업 부장 자리에 못 올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제 발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것도 와이프인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그깟 대기업 부장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 자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자리가 불편하고 족쇄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법인 것을. 다 제 눈의 안경이 아니겠어? 평생 나랑 상의해봤자 퇴사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상의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본 것인가 본데 어쩌니.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사장님이 될 꿈을 영영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단 초조함에 큰맘 먹고 사직한 것 같은데. 와이프로서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줄 수밖에 없잖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시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랑 아직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양육비, 그리고 5년마다 새 차를 바꿔야 하는 독특한 그 인간의 취미를 지지하고 살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고깃집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직원도 구해야 하고 들 돈이 어디 한두 푼이에요? 가진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고 볼 수 있냐고요. 그 나이에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단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남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단 것도 몰랐니? 철없는 그 남자 평생 내가 어르고 달래서 겨우 그 정도로 키우느라 완전 힘들었는데, 그쪽한테 인수인계를 마치고 혼자 사는 요즘이 난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데 넌 지옥이겠다. 그래요, 저 지금 지옥이 따로 없어요. 무슨 남자가 나이만 잔뜩 먹었지 혼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잖아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주제에 제 얼굴만 보면 밥 타령이나 하고, 전에는 밤 11시가 넘어도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애틋하게 안아주던 사람이 지금은 밤 9시면 되면 코 골고 자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남자가 저런 동물이고 결혼이 이런 거인 줄 알았다면 저 절대 15살이나 많은 저 남자랑 결혼 안 했어요. 그랬니? 이제야 현실이 뭔지 알게 됐니? 삶이란 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상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땅 위에서 때론 뛰고 때론 걷고 때론 넘어도지면서 울고 웃으면서 사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니? 남의 남자를 잠깐씩 만날 때는 소위 사랑이 무지개처럼 찬란하고 예뻤는데 정작 같이 살아보니 결혼이란 게 마냥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게 그쪽의 목적이에요? 위자료도 포기할지언정 제가 맘고생하고 후회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나한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날 배신한 인간들의 눈물을 보는 거야. 니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행복해지는 심보가 살짝 못된 여자거든 나. 그딴 말은 됐고요. 저 인간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나 말해줘요. 그쪽은 그 인간이랑 2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을 알고 아니에요? 이미 사표도 냈고 있는 돈도 사업에다 밀어넣었다고 하니까 지지하는 수밖에 더 있니? 사랑한다면 네가 번 돈을 융통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제가 왜 힘들게 모은 돈을 무모한 사업에 밀어넣어야 하냐고요. 그게 부부 아니니? 동거동락이란 말 몰라? 죽을 만큼 원해서 뺏어간 남자잖니. 내가 평생 갈고 닦은 남자 이젠 네가 알아서 내조하고 전처인 나한테 연락해서 인생 상담하지 마. 너랑 한 남자에 대해 공유하고 수다 떨 만큼 내가 그렇게 그릇이 큰 여자가 못 돼. 그 후
그 후 2번 다시 상간녀한테서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척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의 도움으로 고깃집을 오픈했지만 식당에서 알바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인간이 성공한 사장님들의 영상 몇 개를 보고 고깃집 사업을 성공시킨단 건 거의 불가능한 현실임에 불과하기에 결과는 당연히 폐업밖에 없었지요. 목이 터지게 학원 강사에서 번 돈을 허무하게 다 잃어버린 상간녀의 처지도 어찌 보면 안 됐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지요. 보기 좋게 폐업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매일 사업 꿈을 꾸는 중년 아저씨를 먹여 살리고 있는 딸 자식을 보면 그 상간녀 부모님의 속이 얼마나 터져버릴지 상상할 수 있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